육사에 갔다라면 나 쿠데타 했을 거다. 공무원이 얘기했어. 근데 육사 안 갔는데도 쿠데타를 했어. 이게 뭐야? 그 한국군이 쿠데타 할 수 없는 이유 뭐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요. 뭐 휴대폰은 있고 뭐 수도권 교통이 있고. 첫째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게 첫째가 휴대폰 때문에 이게 보안 유지가 안 되고, 둘째가 이게 수도권 교통체증 때문에, 교통체증 맞아요. 셋째가 그럼 주말에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주말에는 이 티 잡아놨기 때문에 골프장 잡아놨기 때문에 티업 라운드 잡아놨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지휘관들이 없어. 이런 유머가 있죠, 사실. 근데 그 얘기 자체가 이제 그만큼 보안 유지가 힘들고 교통체증이 어렵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 어려운데도 잘 알만한 분이 그냥 휘둘렀을까? 그러니까 동원한 부대가 보면은 저런 거잖아요. 이 동원 부대 자체가 특전사라든지 이게 기동성 있게 헬기로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부대라든지 수방사라든지 바로 근접해 있는 부대 그것들 다 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계획은 완벽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계획이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조밀하게 다 해놨어 사실은. 근데 뭔가 어깃장이 나서 그렇지 시행 과정에. 그 전부터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이게 전조가. 시민들과 이 보좌진들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이게 저지가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그 계엄령에 따른 계엄군이라고 한 그 특전사 병력이라든지 수방사 병력이 1시간 전이라도 미리 들어가 있었으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일반인들은 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어떤 군인들의 그거를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 군인들은 사실 사생관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이미 다 교육 받아보셔서 알겠지만은 군인들은 사실은 국가로부터 목숨을 담보로 월급을 받는 직업이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는 게 이게 사생관이라든지 이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들어가가지고 먼저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막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두 번, 세 번 못하냐고 하는데 진짜 저기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째 만약 했을 때는 이 사령관들이 자기를 또 목숨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는 아마 정말 위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상황이 그냥 시간적으로 이게 시간적으로 늦게 도착하는 바를 저지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말로 확률적으로 그 낮은 네. 확률이 맞아가면서 이게 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역 군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임무를 부여하지, 임무가 뭔지, 그리고 저기 뭐냐, 그걸 모르고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TV앱을 켰대. 네. 국회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보안이 덜덜 떨렸으면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현재 지휘관들은 작전의 목적도 모르고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특전사 병력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707 병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게 전시 작전이라든지 비상시 작전이라든지 다 전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없이 갔다면. 그런 상황에서 저기 보면은 이 굉장히 저기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 있었죠, 사실은. 그러면. 이번에를 빨리 다 대처를 해서 발빠르게 또 그래서 뭐 국회 그러니까 그 담 넘고 그렇게 빨리빨리 국회의원들 소집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엄령 선포한 시간이라든지 이게 보면은 무속이 개입되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난 뭐 1, 2, 3, 뭐 12월 3, 예. 시간 왜 그렇게 시간을 잡았는지 태기를 하고 시간을 잡았을 거라고 난 무속인들이 무속적으로 접근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동의를 하는 편인데 육군 한 중위 정도만 돼도 작전 계획을 짤 때 다 잠들어 있는 새벽에 기습공격을 하는 새벽 4시를 택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새벽에 하잖아요, 작전을 하는 거. 그리고 뭐냐면 상대가 그리 할 거라고 예측하면서도 새벽에 하는 게 우리는 발달해요. 작전 명령인데 봄 4시를 기하여 그 시간이 가장 취약하시니. 그래서 아드만 작전도 여명 작전이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새벽에 하는 여명이 해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이게 뭐냐고.
근데 금요일날 전부 국회의원 보좌진들 거기서 다 식사하고 여의도에서 술 마시고 있을 텐데. 그랬던데 그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직결이 가능한 시간대 했다는 거는 그게 아마 이번 작전적 측면에서 계엄령 실패한 게 최대의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보안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방사하고 그뭐 R75 구역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 특전사 헬기가 티격 교육하면서 시간 잡아먹고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사실. 공약 말씀이죠. 예. 제한 공약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 47분? 시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지연됐다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지연된 건데 저는 정확한 시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15분 정도 지연됐다는 것도 들었긴 하기도 하고 아무튼간 사전에 계속 몇 번 동안 교류를 했는데 비행하면서 했는데 도착해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고 그만큼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군대는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그 상하 동역자승. 예, 상하 근데 동역자승. 그좀 유식한 척 이게 손자병법의 구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위나 아래나 다 같은 생각을 했을 때 부대의 목표가 달성되고 작전 성공이 된다. 진짜 상하 동역자승을 외쳤던 것 같아. 윤과 김이. 그 생각을 그대로 읽고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만 상하 동역자.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라는 건 원래 중령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런 병력 동원이라든지 아니면 대령이라든지 그 동원되는 건 이제 적어도 거기 뭐냐면 이거 작전적 측면으로 따지자면 시공대 단장 정도나 공수 1공수 여단장 정도 알고 갔어야죠. 근데 그 사람들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없다는 게 그게 나 작전적 측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원래 쿠데타는 사령관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07 부대원들이 저녁 지원사를 내면서 쪽팔리다. 내 이 대본 이 장비를 달고 야시경까지 차고 이게 텔레비에 다 중계됐는데 그 안에서 헤맨 거 이게 노출됐으니 난 진짜 쪽팔려서 난 못하겠다. 저녁 지원사는 저는 그 와중에서도 그 안기령 민주당 대변인인가요? 부대변인 있잖아요. 뭐냐면 그분이 707 부대원 총 잡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거는 다 알잖아요. 왜 이렇게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교육하는 게 총기는 제2의 생명이라고. 그러면 그 잡히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동시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와중에서 소화기 던지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아무튼 간에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 좀 그게 좀 덜 할 수 있었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조금이라도 이게 인명적인 충돌이 있어 피해가 있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군인 개개인들한테는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군인한테 자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 소재 묻기도 어렵고 애매해지고 굉장히 좀 고비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렇지. 불행 중 다행으로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유혈 사태가 있었으면은 진짜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제어가 안 내전이죠. 되는 거죠. 내전이죠. 내전. 그야말로. 그나마 네, 그나마. 우리 국가에는 큰 그 행운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수방사 같은 경우도 이게 참모장이라든지 작전 참모가 이게 저걸 한 거예요. 저거 뭐냐면은 총기를 휴대하지 말고 여기 3단봉만 갖고 들어가도록 사령관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죠, 사실. 그런데 이제 김용현 이제 제일 문제였던 것 과거에 접촉하면서 보면 상급자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흐르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귀재예요.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그걸 들여다봐. 그걸 구현을 해내. 그게 이제 자기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걸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 그럼 딱 그래. 근데 이 머릿속에는 헌법적 가치, 법률적 기준, 우리한테 적용되는 규칙 이런 건 없어. 오로지 상급자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흐르는가 하는 걸 빨리 캐치하고 그대로 싱크로 시키는 거. 항상 우리는 그걸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김용현의 사조직 그 기자님 쓴 거 보니까 브로맨스 이런 용어를 썼더군요. 뭐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네, 브로맨스. 듣고 그리고
브로더와 로맨스. 로맨스. 어. 남자들끼리의 그런 어떤 애정 어린 서로 관계를 그 네. 우정 어리고 애정 어린.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철저한 상하 관계였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은 고등학교 선배인가 그렇잖아요. 제2의 차지철을 꿈꿨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기는 맞는 것 같고 아니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김용현 씨가 그렇구나. 만약에 쿠데타가 신인 쿠데타가 성공했으면은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비약하는 것 같아가지고 모르는데 이게 아무튼 근데 이 군인 DNA라는 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보면은 제가 이제 겪어보면은 특히 1경비단 장 출신들 그리고 보면은 절대 충성이라는 게 흐르더라고요 DNA.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어떤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이 오면은 어떻게 대통령이 동선에서 이제 말하자면 가을의 정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낙엽을 다 썰어놓고도 몇 개를 뿌려놓는다든지 뭐 그런 무용단처럼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노무현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 뭐냐면 이 대통령이 산책로로 산책하는데 새로 개설했는데 이 바위가 있으니까 이걸 돌아가야 되는데 야 어떻게 대통령이 돌아가시냐 해가지고 해가지고 한 3cm 깨가지고 보름 만에 그걸 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얘기하면 금방 아시겠지만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매뉴얼들이 있고 Q&A가 있고 다 있어요. 언제 하시라도 네, 지나가시다가 하문을 하시면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한 200개, 300개 그 Q&A를 준비해놨어. 손가락 딱 가르치면 이거는 식물의 무슨 과로서 뭐 단연생 풀이고 뭐그 씨는 어떻게 매이고 색깔은 어떻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돼. 그게 이제 뭐냐면 청와대 경비단의 전통이었죠 사실. 그래가지고 보면 Q&A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게끔. 그 녹지원에 보면요 작은 풀에도 나무에도 다 라벨이 붙어 있어요. 외우다 도저히 풀리를 못 외우니까. 외우면 다 붙어놨어. 그러니까 독특한 부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영현 장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소대장, 어떻게 보면 그 저기 대대장, 그리고 저기 연대장, 그리고 사령관을 거기서 했다고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DNA에 철저히 그게 있는 거죠. 상부지향적이고 그런 게.